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OD에 이어가지고 종합이연 및 수학 전 종합이연 과실손해 복분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기간 및 조사 종류네요. 오복 간무는 과실손해를 조사하는 품목들이라고 했어요. 일반 우리 종합가수처럼 수학기 때 가서 수확량을 조사해서 감수량을 결정해서 평수 미평으로 피해율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품목들이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OD와 복분자는 그죠? 세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수학에서 바로 뭉개지죠. 으개지죠. 그래서 중량을 측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죠? 그래서 과실 손해에 대한 것을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한다고 했고요. 감귤,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같은 경우는 수확 전에는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확 전의 피해율과 수확 개시 후의 피해율이 달라요. 무화과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저희가 1과목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언급했었죠. 수확이 개시되고 난 다음에도 무화과는 계속해서 결과지에 끝이 자라면서 과실들이 열려가기 때문에 수확 개시하고 난 다음에 수확량 조사를 하기 힘든 품목입니다. 그래서 수확 전에는 평수 미평으로 해서 피해율을 산정하고 수확 개시 후에는 결과지에 결국은 결실이 되기 때문에 그죠? 결과지의 피해율을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하더라라고 했고요. 감귤 같은 경우는 보장하는 종류가 워낙에 많아요. 과실손해도 있고 동상의 과실손해도 있고 그죠? 과실손해 추가 보장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보장에 따라서 피해율을 산정하는 게 다르더라. 그래서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 품목들이 오복, 간무, 과실손해에서 따로 묶어져 있어요. 한 번 더 앞에서 했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OD는 수학 전, 수학 후 별로 구분될 게 없어요. 그죠? 결실 완료 시점이 보장 종료이기 때문에 수학 전에 완료가 되고 조사는 결실 완료 후 바로 직후부터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위험으로 보장을 하고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OD는 결실 완료 시점이고요. 종료가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OD 복분자는 나무 손해 보장은 없어요. 대신 감귤, 무화과는 고사나무 조사하죠. 왜? 나무 손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감귤입니다. 감귤은 발화기에서 11월 30일까지가 고사나무 조사예요. 아니요. 종합비용으로 보장하는 과실손해 조사예요. 그죠? 발화기에서 11월 30일까지는 과실손해 보장도 되지만 과실손해 추가 보장 그 기간도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수확전 조사하게 되는데요. 수확전 조사에서 피해율을 또 구하고 과실손해 조사하면서 또 피해율 구하고 결국은 두 개를 합친 피해율이 수확전의 최종 과실손해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자, 12월 1일부터 해서 이듬해 2월 말까지 이 부분은 겨울 동상에 관한 부분이죠. 계열 동상에 관한 부분이라서 특정한 위험이 되는 거고요. 과실손해 부분은 종합으로 발화기에서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듬해 들어가는 품목 했을 때 감귤이 들어간다고 했죠. 양차복, 시무인감. 양차복씨가 시무씨가 하는데 인감을 가지고 하더라. 양배추, 차, 복분자, 시금치, 무화과, 감귤. 감귤의 동상해가 이듬해란 말이 업방에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수학전 조사, 과실손해 조사, 수학 종합위험 때 하고요. 특정한 위험에 들어갔을 때는 겨울 동상해, 그다음에 동상해 과실손해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복분자 넘어가 볼게요. 계약 체결일 24시에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가 종합위험이 되고요. 5월 31일까지 종합위험이었기 때문에 특정위험은 이듬해 6월 1일부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듬해 수학기 종료 시점에서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이 역시도 앞에 이듬해는 붙습니다. 앞에 이듬해가 붙어 있기 때문에요.
자, 종합위험일 때는 경작 불능 조사를 하고요. 결과 모지 조사를 하네요. 결과 모지를 가지고 비율을 산정하더라 라고 했어요. 왜? 가시를 세기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결과 모지, 온전히 이 결과 모지만 가지고 산정하지는 않더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이 과실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결과 모지, 살아있는 결과 모지 중에서 수정이 불량한 것들을 찾아내서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는, 그죠? 살아있는 결과모지를 찾아내더라.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수정 불량률 조사라고 했고요. 특정 위험에 들어가서는 재가 태, 강, 우, 태풍, 강풍, 우박만 조사를 보장을 해준다고 했고, 이때는 결실률 조사를 하더라. 살아있는 결과지 중에서 피해를 입을 거기 때문에 기준은 살아있는 결과모지에서 시작할 거고요. 이 결과모지에서 잔여 수확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돼? 근데 그 중에 모두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전체 계하수분의 결실률, 얼마나 결실이 됐는지를 조사해서 결실된 것만큼 빼버리면 이것만큼이 앞으로 줄어들 양이 되겠네. 그죠? 감소할 양이 되겠네. 그래서 그것을 수확 감소 한산 계수라고 해서 계수를 먼저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온전히 살아있는 결과물이죠. 살아있는 결과물에서 수확 감소 한산 계수를 곱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확 감소 한산 고사 결과모지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결과모지, 고사 결과모지를 찾아내는 걸로 해서 복분자 비율은 조사하게 됩니다. 모아가고요. 계약 체기를 24시에서 이듬해 7월 31일까지가 종합이에요. 특정이오면 이듬해 그럼 8월 1일부터가 되겠죠. 역시나 이듬해 수학기 종료 시점이에요. 여기도 앞에 이듬해가 붙었기 때문에 뒤 역시도 이듬해 10월 31일까지가 보장 종료가 됩니다. 무화과는 수확 전에는 그죠? 종합으로 보장하면서 수확량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수, 미, 평으로 피해율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착과수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착과령도 조사가 됩니다. 과중조사는 따로 하지 않지만 표준 과중을 사용하고요. 자, 우리가 종합과수에서 수학 개시 전에 항상 조사했던 거 착과 피해 조사, 포복자만 피해 구성 조사를 하지 않고 나머지 과실들은 사고가 났을 때 그죠? 착과 피해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유일하게 낙과 피해 조사를 하는 거 유일하기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긴 하네요. 밤, 호두는 낙과 피해 조사도 하더라. 수확 전에 떨어진 것도 밤과 호두는 먹을 수 있더라. 그래서 낙과 피해 입은 것도 수확량으로 치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특정 위험입니다. 태, 강, 우, 복분자하고 무화과가 비슷하죠. 그죠? 보장 개시, 보장 종료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같아요. 수확 전에는 종합 의무로 보상을 하고 수확 개시 후에는 특정한 위험으로 보상하더라. 피해율 역시도 수확 전권과 수확 개시 후를 더하는 게 같더라. 그죠? 피해율이라고 온전히 하지는 않지만 복분자는 수확 전에 고사 결과모지, 수확 후에 고사 결과모지, 무화과는 수확 전에 피해율, 수확 개시 후에 피해율 이렇게 더했죠. 자, 그리고 무화 같은 경우는 고사 결과지를 조사하더라. 실제로 수학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수확량, 수확할 수 있는 양들이 생긴다고 했죠. 왜 계속해서 결실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실이 열리는 결과지가 얼마나 피해 입었지? 그걸로 한산해가지고 피해율을 조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사 결과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고사 결과지 조사를 하게 되면 정상 결과지도 함께 조사하겠죠. 이 고사 결과지에는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온전하게 인정해주는 보상 고사 결과지가 있을 거고요.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거 미보상 고사 결과지도 조사하게 될 거예요. 그죠? 품목별, 시기별 조사 종류입니다. 제가 항상 산정식을 암기하기 전에 조사 종류와 조사 방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조사 종류와 조사 방법을 잘 이해하면 산정식은 저절로 암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면 문제를 조금만 꼬아서 응용 문제를 풀어서 내면 풀기가 힘들어지죠. 하지만 조사 종류와 조사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응용 문제를 내더라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직접 하는 일은 보험금을
산정해 주는 일은 아니잖아요. 현지 조사를 하고 현지 조사표를 작성하는 일이 저희의 업무예요. 그죠? 그래서 이 조사 종류는 잘 알아두시는 것이 실제로 시험에 합격하고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시험 위주로만 공부하시지 마시고 조사 종류 방법도 꼼꼼하게 봐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자, 조사 종류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고 경작 불능 조사가 있고 이어지는 것도 있죠. 과실 손해 조사도 있고 특정한 위험 수학 개시우는 특정 위험 과실 손해 조사도 있구나.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것은 미보상 비율 조사. 조사가 제법 있다 그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 불능 조사, 과실 손해 조사, 특정 위험 과실 손해 조사, 미보상 비율 조사 이렇단 말이죠. 자, 그럼 처음부터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항상 사고 접수를 해야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고 접수 농지가 될 거고요. 시기는 사고 접수의 직후에 가야 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어떤 품목도 같았어요.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이제 추가로 추가 조사를 어떤 걸 할 건지 조사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건데요. 그 추가 조사는 품목마다 조금씩 달랐죠. 그죠? 우리가 벼 같은 경우 제가 추가 조사 굉장히 중요해요. 이 4개는 암기해 두셔야 해요. 라고 했던 건 기억나시나요? 벼는 보장하는 손해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이항 지파 불능 조사, 제2항 재지팡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 뭐 이렇게 갔죠. 벼 같은 경우는 수학 불능 조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후에 추가 조사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왜 수학 불능 안 들어가요? 질문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강의 한번 돌려서 보시고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수학 불능 조사는 수학량 조사에 들어갔을 때 그때 가서 수학 불능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추가 조사에는 들어가지 않더라. 복분자는 별로 조사가 많이 없다. 그죠?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어떤 걸 가지고 판단해요? 근거 자료들이 있죠.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략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 기상청 자료도 보더라. 농업기술센터 의견서도 보더라. 손해평가인의 소견서도 보더라. 근거 자료, 입증 자료로 어떤 거 사진을 첨부하는데 전체 사진도 필요하고 세부 사진도 필요하더라. 암기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상하는 재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요? 그죠? 기상청과 형지 반무를 통해서. 그죠? 그다음에 수확량 조사 필요 여부가 이게 이제 추가 조사 여부죠. 수확량 조사가 그죠? 자, 경작 불능 조사입니다. 과수 중에 유일하게 경작 불능을 보상하는 거 복분자라고 했고요. 종합위험 바짝물 중에 유일하게 경작 불능 보장을 하지 않는 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차나무예요. 경작 불능 조사. 복분자는 경작 불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작 불능 보장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대상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경작 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나 과수원이 되겠죠. 그리고 사고가 접수되면 두 가지의 경우가 될 거고요. 시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후에 경작 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농지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가 될 거고요. 사고 접수를 한 농지 같은 경우는 사고 접수 직후가 되겠네요. 그죠? 보험기간 먼저 확인 들어갑니다. 계약 체계를 24시부터 수확 개시 시점. 제가 경작 불능 조사가 수확 개시 시점이 보장 종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수확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는 경작 불능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확 개시 시점이 보장 종료가 되고요. 경작 불능 조사에 이 단서가 붙는 것은 복분자하고 생산비 보장 품목들이 단서가 뒤에 붙어요. 이듬해 5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머지 밭작물들은 그냥 종합위험 밭작물들은 계약 체기를 24시에서 수확 개시 시점으로 끝나요. 논작물도 그래요. 하지만 수확 개시 시점이 아닌 품목들이 또 있었죠. 그건 또 다른 거다. 그죠? 다른 거하고 보통은 전부 다 이건데 다른 거 있어요.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작물의 경작 불능 조사 다른 거 벼는 뭐였나요? 출수기 전이 보장 종료였죠. 그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오복 간무가 끝나고 나면 종합위험 밭작물을 배울 거예요. 그죠? 밭작물에 들어가서 또 이게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콩, 팥이 있어요. 콩과 팥은 종실비대기 전이에요. 그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수확 개시 시점 같더라.
부상하는 재 여부를 심사하죠. 어떤 걸 가지고 심사하나요? 과수원이나 작물 상태. 과수원이 농지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농지나 작물 상태 이렇게 적어도 무방합니다.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해요. 왜요? 가입 면적하고 10% 이상 차이가 나면 계약사항을 변경한다고 해요. 이거는 우리 업방마다 전부 다 적혀 있어요. 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10% 이상 차이 나면 계약사항을 변경한다는 것은 결국 원장, 원래 제일 처음에 가입했던 원장을 변경한다는 게 되고요. 이 계약사항을 변경하면 뭐가 바뀔까요? 보험 가입 금액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바뀌면 보험료가 바뀌게 될 거고 또 뭐가 바뀌나 보험금이 바뀌게 되죠. 그죠? 보험금의 한도도 바뀌게 되고 바뀌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 우리가 조사를 가서 이 원장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원장 변경이 필요함 하고 올려주겠죠. 농협에서 변경하겠지만 일이 번거로워지는 절차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금정조사, 재조사 이런 거 배웠잖아요. 실제 금정조사 팀들은 우리가 보통 보통 일반적으로 뭐 몇 개다 평균적으로 정해진 것들 이제 물론 벼조사가 다르고 차가수 조사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사자들이 하루에 한 10건 정도 조사를 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0건 정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 금정조사 팀들은 하루에 한 3건 정도밖에 조사를 안 한대요. 그만큼 꼼꼼하게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본다는 게 되겠죠. 그 중에 주로 보는 것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타자가 이건 거예요. 그죠? 가입 면적 또는 가입 주수를 제대로 체크했는지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게 발견되면 그 사람의 조사한 건 전부 다 다시 금정조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 제대로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거 가입 주수, 가입 면적 제대로 보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뭐 저가진이라 한다면 재배 방식도 보겠죠. 일반 재배냐, 밀식 재배냐, 반밀식 재배냐.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과수라고 한다면 착과수를 제대로 세웠는지를 보겠죠. 왜? 착과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금정조사 할 때는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금정조사 할 때 실무팀에서는 착과수 조사는 20% 이상 차이가 나면 무조건 금정조사 향후도 금정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 좀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그죠? 금정조사 할 때 어떤 걸 뭐 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실제로 조사를 나갔을 때 이 부분은 정말 꼼꼼히 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경작불능 조사입니다. 식물체 피해율을 조사해요. 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일 경우에 경작불능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목축 조사한대요. 이 목축 조사라는 거 뭐예요? 눈으로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요. 신청해야만 되죠. 자,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대상 확인을 해요. 왜? 식물제 비율이 65% 미만이라고 한다면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상 대상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65% 이상이다 하면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대상자가 되고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해야 해요. 자, 경작불능조사는 후조사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거 확인해요? 실제로 보험 목적물을 산지 폐기했는지 경작 못한다고 받는 거니까 산지 폐기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혹시나 수확을 했다고 하면 수확한 그 보험 목적물이 시장으로 판매 안 된 게 확인돼야만 해요. 자, 산지 폐기 여부 확인이 경작불능 후조사가 되더라. 과실손해조사네요. 경작불능 조사 확인 대상이 안 됐다. 그죠? 한다면 과실손해조사 경작불능 조사 시에 이거 경작불능 조사에 해당이 안 돼요 라면 과실손해조사 필요과수원이 되는 거죠. 그죠? 시기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오복 간무에서 모두 과실손해조사의 시기는 알아두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오결 복수 암기해 두시면 좋아요 하고 어디 때 암기 팁을 말씀드렸어요. 어디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이더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복분자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이 되겠어요. 그죠? 무화과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이었죠. 그럼 감귤은 주품종 수확 시기 4개 꼭 암기를 해두세요. 왜?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거죠.
내용입니다.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해요. 실제 경작 면적과 제식 면적을 확인하더라. 제식 면적 왜 확인할까요? 복분자 산정식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 경작 면적 나누기 제식 면적을 하면 우리 포기수가 나왔다 그죠? 포기수 몇 포기가 심어져 있지라고 해서 포기수를 알 수 있고요. 보통 다른 종합가수는 주수를 알 수 있죠. 포기수를 알 수 있고 실제로 우리 그 복분자에서 포기수는 거기서 죽은 거는 빼 해서 고사 포기수를 빼면 실제 우리 가수원에 있는 포기수를 알 수 있더라라고 해서 산정식이 그렇게 되죠. 자, 표본조사 들어갑니다. 전수조사 아니에요. 표본조사. 표본조사니까 당연히 복분자는 포기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표본 포기수를 산정하겠죠. 표본 포기수를 산정하는데요. 포기수를 하나만 하기에는 조금 좀 더 정밀했으면 좀 더 많은 것을 해서 좀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측정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안 하고 포기수는 내가 표본 포기수를 여기 하나 정했어요. 그럼 옆으로 하나, 또 앞으로 또 하나, 또 뒤로 하나, 또 하나 해서 앞으로 2개, 뒤로 2개, 전후 2포기씩 해서 총 5포기를 조사한대요. 이 표본 포기수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 5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업방에서는 표본 구간이라고 부르고 표본 구간을 선정한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표본 구간이란 건 어떤 거예요? 표본 포기를 정하고 전후 2포기씩 한 그 구간을 표본 구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 표본 구간 안에 그러면 살아있는 게 몇 개지? 해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이 표본 구간 안에서. 그죠? 그리고 살아있는 결과모지만 조사하면 안 된다고 했죠. 왜? 우리는 결과모지가 궁금한 건 아니에요. 왜? 과실이 얼마나 pH 미치가 중요한 거예요, 실은. 그래서 살아있는 결과모지 중에서 과실에 이거 하나를 툭 떼어서 결과모지를 이렇게 가져왔다고 하면 실제로 과실이 이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그죠? 이 과실의 피해가 얼마나 있었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걸 어떻게 조사하더라? 수정, 그죠? 분량, 환산, 개수란 것으로 조사하더라. 이 수정 분량률은 어떻게 조사할까? 전체 내 열매 수가 있는데, 그죠? 수정이 아직 수학 개시 전이니까 수정 분량된 게 몇 개지? 이러면 수정 분량된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복분자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수정이 안 되는 확률들이 있대요. 그것을 자연 수정 분량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이 수정 분량률에서 자연 수정 분량률을 빼요. 그러면 순수하게 수정 분량률이 된 걸 알 수 있겠다. 그죠? 그것을 수정 분량 환산 계수라는 용어를 써요. 복분자에서. 그 자연 수정 분량률은 15%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수정 분량 환산 계수를 구해서 이 살아있는 결과모지를 곱해줘요. 실은 살아있는 결과모지에서 수정 분량 된 거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결과모지 수에다가 수정 분량 환산 계수를 곱하면 실제 수정 분량 환산해서 죽은 고사 결과모지가 몇 개지 하고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용어로 수정 분량 환산 계수를 곱한 거라고 해서 수정 분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라는 용어를 써요. 복분자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실제 조사가 어렵다거나 산정식이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1과목 때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우리가 평수 미평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그죠? 그것처럼 복분자도 처음에 용어가 어려워요. 우리가 처음 접하는 용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결과모지란 용어를 쓰고 살아있는 결과모지, 수정분량, 한산 결과모지,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 그죠? 수학, 감소, 고사 결과모지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어려울 뿐이지 실제 조사나 산정하는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더라. 그죠? 그 수정 분량률을 조사할 때는 그러면 과연 몇 개를 할까라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표본 포기를 제일 처음에 정했다. 그죠? 이 표본 포기에서
이 표본 포기를 조사해요. 이 표본 포기에서 몇 송이? 6송이 조사한대요. 6송이 조사해서 전체 열매 수분의 수정 불량 열매가 몇 개일까라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가능하겠다. 표본 포기가 5포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구할 때 우리 표본 구간에 있는 총 포기수는 몇 포기일까요? 그런 거 구할 수 있겠죠. 그죠? 표본 포기가 5포기란 말은 표본 포기를 중심으로 전후 2포기씩이란 얘기죠. 표본 포기가 5포기란 말은 표본 구간이 5구간이란 말하고 같아요. 맞나요? 그리고 5포기에 5개 표본 구간이기 때문에 5, 5, 25. 총 포기수는 몇 개? 25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수정 불량 PA율을 조사할 때 그러면 송이수 몇 송이일까요? 물을 수 있죠. 표본 포기가 5포기예요. 표본 포기에서 6송이씩 조사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 포기는 5포기인데 여기서 6송이 조사하네. 그죠? 5, 6, 30. 30송이를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요것은 응용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더라. 이런 거 대비하는 거예요. 그죠? 자, 특정 이용 과실손에 들어갔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 추가 조사 필요가 소원이고요. 사고 접수 직후에 바로 가게 됩니다. 역시나 보상하는 재해 여부는 심사하게 되고요. 보장 기간은 이듬해 6월 1일에서 수학기 종료 시점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수학 시에 부보장 특약이 있다고. 수학 기간도 짧고 보상하는 제도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수학 시에 보장받지 않는 부보장 특약이 있더라. 복분자야. 지금 현재 약관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죠? 물론 부보장 특약이 들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험료가 할인되겠죠. 여기도 같아요.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하고 재식 면적 확인은 같고요. 여기는 기준 일자를 확인하네요. 왜? 잔여 수확 비율을 알려고 그래요. 잔여 수확량 비율은 어떤 걸로? 기준 일자, 즉 사고 일자를 가지고 잔여 수확량 비율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사고 일자를 이 잔여 수확량 비율 계산표에다 딱 넣으면 잔여 수확량 비율이 나와요. 잔여 수확량 비율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잔여 수확량 비율을 구할 수 있는 산식은 줍니다. 그리고 잔여 수확량 비율을 구하게 해요. 어떤 걸로? 기준 일자. 기준 일자는 사고 일자입니다. 사고 일자를 기준으로 하셔야 해요. 표본 조사 들어갑니다. 표본 포기수 산정하고 표본 포기 선정하는 거 같죠? 표본 송이를 조사하는 거 똑같아요. 임의의 6송이. 똑같네요. 여기도 임의의 6송이, 여기도 임의의 6송이에요. 표본 포기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우리가 수정 불량 피해율을 조사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 조사는 무슨 조사라고 하냐면 결실율 조사라고 합니다. 결실율이에요. 전체에 꽃이 피어가지고 전체 열매가 몇 개가 있는데 수확이 가능한 열매가 몇 개지라는 거예요. 전체 열매수에 수확 가능 열매수가 되는 거예요. 또는 전체 개화수에 수확 가능 열매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열매수에 결실이 몇 개나 됐지? 전체 결실수. 또 그 다른 말로는 개화수분의 수확 가능 열매수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실률을 조사하게 돼요. 잔류 수확이 이것만큼 될 건데 결실률이 이거밖에 안 된대. 결실률 되는 것만큼 빼버리면 실제 수확이 감소하는 양을 알 수 있죠. 요거만큼은 감소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디에서 감소는? 살아있는 거에서 죽은 거에서 감소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결과 온전히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는 살아있는 결과물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렇죠. 여기 수확, 감소, 한산, 개수라고 하죠. 그것을 수확, 감소, 한산, 개수를 곱해줘서 수확, 감소, 한산, 고사 결과모지를 산정하게 되죠. 만일에 사고가 없었다 라고 한다면 기준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거. 그래서 평년 결과모지를 곱한다 라고 이 과목에서 설명드렸었죠. 미보상 비율을 조사합니다. 어디든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미보상 비율을 조사는 하게 됩니다. 품목별, 시기별 조사 종류 한 번 더 볼게요. 제일 처음에 산정하는 것은 표본 포기예요. 표본 포기를 선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표본 포기 전후 2포기, 앞으로 2포기, 뒤로 2포기. 자, 이것을 전체로 해서 이거를 뭐라 부르더라? 앞방에선 표본 구간이라고 부르더라. 결국은 표본 포기가 5포기다 하면 표본 구간이 5구간이란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표본 포기가 5포기예요. 그러면 전체 표본 포기수, 표본 포기가 전체 포기수는 몇 포기일까요?
표본 폭이가 5폭이란 얘기는 표본 구간이 5개란 말하고 같고요. 표본 구간 안에는 5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5 곱하기 5는 25포기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표본 포기가 5포기다. 그러면 수정 분량률 조사할 때 몇 송이 조사할까? 표본 포기에서 6송이라고 했어요. 표본 구간에서 아니에요. 표본 구간이면 5개 곱하기 그죠? 요거 여기서 5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겠지만 표본 포기에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표본 포기가 5포기라 한다면 표본 포기 5포기에서 6송이 5, 6, 30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표본 구간에서 6송이 아니에요. 표본 포기에서 6송이 선정입니다. 수정 분량률은 수정 열매수 조사합니다. 전체 열매수도 조사해서 전체 열매수 보죠. 전체 열매수 분의 수정 분량 열매수에서 수정 분량 환산 개수를 찾아낸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에 수학하고 나면 이렇게 어지러져 있어요. 결과모지들이, 그죠? 이 결과모지들을 구결과모지라고 하죠. 구결과모지를 정리해주지 않은 복분자의 과수는 인수제한이라고 1과목에서 말씀드렸죠. 결과모지 정리해요. 결과모지 1과목 한번 복습해 볼까요? 2년에서 4년까지는 결과모지가 보통 몇 개더라? 5개더라. 5년에서 10년까지는 결과모지가 몇 개더라? 4년이더라. 결국에서 2년에서 4년까지가 더 수학이 많이 되고 왕성하다는 얘기죠. 성장이, 그죠? 오히려 이제 5년 이후부터는 수학이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결과모지 딱 정리했어요. 하고 나면 1결과모지에서부터 이제 결과지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결과지가 뻗어가면서 결과지의 열매가 맺을 거예요. 그죠? 결과지가 뻗어와서 야들야들하게 올라왔죠. 결과지들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요. 자, 처음에 우리 산딸기하고 비슷해요. 그죠? 생긴 게 비슷하고. 자, 산딸기는 빨간색으로 있지만 복분자는 그죠? 이렇게 안토니안 색소가 있어서 이렇게 어두운 보라색이라 해야 되나요? 짙은 보라로 가야 되나요? 그죠? 요런 색깔을 띠게 돼요. 그죠? 먼저 익은 것을 먼저 따게 됩니다. 익는 순서도 먼저 꼽힌 순서로 익게 돼요. 복분자, 블루베리 이런 것들 다 베리류들이 그래요. 먼저 익은 순서대로 익고 먼저 익은 순서대로 따요.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복분자 익어가는 과정 한번 봤네요. 자, 실제 과실 손해 조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한다고 했어요. 왜? 실제 경작 면적과 가입 면적이 10% 이상 차이 나면 계약상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제식 간격 조사해요. 왜? 폭이수 알아야 되니까. 제식 간격은 보통은 주간거리, 열간거리를 가지고 과실들은 제식 간격을 조사하지만 복분자는 받작물하고 비슷하게 경작불능 조사를 해서 경작불능 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받작물하고 비슷한 용어들을 쓴다고 했어요. 포기당 주간거리, 그죠? 포기당 주간거리에다가 포기당 일항폭을 곱한다고 했어요. 열간거리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받작물 한번 볼게요. 이걸 두둑폭이라 해요. 두둑이에요. 그죠? 자, 이건 고랑이에요. 두둑과 고랑을 합해서 일항이라고 해요. 일항폭이 되는 거예요. 그 용어를 복분자에서는 그대로 가져와서 일항폭이란 용어를 쓰고 과수에서는 보통 이걸 열간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포기당 일항폭, 포기당 주간길이죠. 그 주간길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가로 넣기 해가지고. 하지만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은 해둬야 되겠죠. 그죠? 표본 포기를 선정하더라. 왜? 표본 포기 전후 두 포기 이렇게 해서 표본 구간을 선정할 거예요. 그죠? 표본 구간을 선정하게 되면 그 표본 구간 안에서 뭐 조사하더라?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를 조사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조사 산정 방법에 보면 표본 포기가 5포기예요. 5포기란 말은 5포기에 전후 두 포기니까 또 5포기다. 그죠? 표본 포기가 5포기란 말은 표본 구간이 5구간이란 얘기하고 똑같죠. 자, 5개에서 또 5가 돼요. 맞나요? 그죠? 이렇게 가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올려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표본 포기 5포기에 그럼 5포기가 되고 총 표본 구간이 몇 개? 표본 구간이 2개다 라고 하면 이 곱해줘가지고 위에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조사해서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조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산정식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정 분량 열매수를 조사하더라. 살아있는 거 중에
과실이 불량된 거 찾아내는 거죠. 왜? 실은 살아있는 결과모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과실이 상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정불량 열매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수정불량 열매수를 조사하는 것을 뭘 알려고? 자, 전체 열매수 분의 수정불량 열매수에서 자연 수정불량률까지 해서 수정불량 환산계수를 알아내려고 그런 거예요. 수정불량 열매수를 조사했어요. 자, 수정불량 된 것들 표현하죠. 제대로 수정된 건 이렇게 커가는데 수정불량들은 커 나가질 않아요. 이렇게 수정불량 열매수 조사해서 수정불량 환산 계수를 알아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조사했으니까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다가 수정불량 환산 계수를 곱하면 수정불량 환산 고사 결과모지가 나오죠. 그죠? 그렇게 산정한다는 거. 보험금 산식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금의 공식은 같아요. 피, 자,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그대로 가고요. 피해율은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 보통은 평수, 미평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나무 피해율 구하는 게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실제 결과 주수분의 실제 결과 주수의 고사 결과 지수를 이렇게 곱했죠. 주수를 곱했죠. 나무는. 자, 그것처럼 복분자는 평년이 몇 갠데 평년 결과무지가 몇 갠데 죽은 거 고사 결과무지가 몇 개야 이렇게 구해요. 근데 이 고사 결과무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종합위험 수학전과 특정위험 수학 개시 후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종합위험 때 과실손해 고사 결과모지수와 특정위험일 때 과실손해 고사 결과모지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위험 때 그러면 고사 결과모지 어떻게 구하지? 특정위험의 과실손해 결과모지 어떻게 구하지? 이게 관건인 거잖아요. 그죠? 자, 결과모지 구하는 거 한번 볼게요. 고사 결과모지수. 이건 수학 개시 전이에요. 수학 개시 전인데 원래 평년에서 시작해요. 자, 이거 업방하고 조금 다르게 적어놨죠. 업방은 요게 이렇게 가로로 묶어놨어요. 하지만 요게 좀 더 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수, 미평하고 같기 때문에. 평년이 얼마야? 수학하는 게 얼마야? 미부상이 얼마야? 그죠? 평년이 얼마야? 살아있는 게 얼마야? 미부상 되는 게 얼마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기준 살아있는 게 이건데 이거 다 살아있는 걸로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그 말이죠. 수정 불량된 거 뺄게. 맞나요? 그래서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다가 수정불량 환산고사 결과모지수 뺀 거 이게 보험회사에서 정말로 인증해주는 거 살아있는 거 이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평, 수, 미하고 같아요. 평, 그죠? 살, 미가 되겠네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기준이 뭐예요? 복분자에서 기준은 포기당이잖아요. 이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라는 거는 포기당 한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모지수가 몇 개야 이 말이에요. 포기당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를 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우리가 조사 방법에서 다 배웠어요. 구간수가 몇 개예요? 몇 개 나왔어. 그러면 포기수가 몇 개예요? 거기에 5개잖아요. 포기수. 왜? 표본 포기를 중심으로 전후 포기, 전후두 포기 이렇잖아요. 그래서 표본 구간수에다가 몇 포기야? 5포기 곱했어요. 그죠? 그 위에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몇 개지? 이거 그럼 설명 조금 엉터리를 했다. 그죠? 잠깐만요. 자, 표본 구간이 네 표본 구간이 있어요. 근데 표본 구간 안에 포기가 그러면 4포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4포기지만 좀 이렇게 전에 2포기, 후에 2포기, 총 몇 포기? 표본 구간 하나의 표본 구간에는 5포기가 있기 때문에 4 곱 5는 총 포기 수는 20포기가 되겠네요. 거기에다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올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식이 그대로 왔어요. 표본 구간수 곱하기 5분의 표본 구간에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를 모두 합하니까 기준 맞죠? 기준이 뭐라고요? 포기당 살아있는 결과모지수가 몇 개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수정불량 환산고사 결과모지는 결국은 이 살아있는 거에서 몇 개가 수정불량 됐지?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내려와요. 이거예요, 이거.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업방의 산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구하고 꼭 거기에다가 바로 수정불량 환산계수 곱해버리면 수정불량 환산고사 결과모지수 나와요. 굳이 이 식을 적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수정불량 환산계수를 곱하더라. 그럼 수정불량 환산계수 어떻게 구하지? 라는 거죠. 자, 전체 결실수분에 수정불량 결실수를 올렸어요. 그죠?
그죠? 견실수를. 그다음 자연 수정 불량률이 있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15%는 있더라 라고 구했어요. 자, 이 수정 불량 환산 계수는 그죠? 0과 비교해서 0보다 작으면 0값을 써요. 그죠? 0보다 크면 그 값이 그대로 수정 불량 환산 계수가 됩니다. 이 내용은 21년도 업방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에요. 자, 표본 구간 수정 불량 고사 결과 모집니다. 그죠? 표본 구간에 살아있는 결과 모질수 곱하기 수정 불량 환산 개수. 됐나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언거. 자,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는 우리 항상 미보상 어떻게 구했나요? 평년에서 소확량을 빼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 이렇게 했어요. 똑같아요. 평년 결과모지에서 살아있는 게 얼마예요? 이거만큼이 정말 살아있는 거다 했죠.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 수정, 불량, 환산 결과모지수. 왜? 이게 실제로 살아있는 거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는 살아있는 결과모지수라서 그래요. 그럼 이걸 빼주면 빼주고 거기다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되더라. 이거 역시도 0보다 작으면 0값이 되는 겁니다. 이제 특정 위험으로 들어갔네요. 특정 위험도 피해율까지는 같아요. 고사 결과 모지수 구하는 것은 수학 감소 한산 고사 결과 모지를 먼저 구해요. 여기서 이거는 지금 바로 지금 고사된 거 바로 구했잖아요. 바로 구했기 때문에 우리 항상 우리가 평년에서 수확량 빼고 미부상 비율을 곱한 이유는 감소량을 알기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지금 감소된 걸 바로 구했다, 그죠? 감소된 걸 바로 구했기 때문에 실은 미부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이 감소된 거 수학 감소 한산 고사 결과 모지수 감소된 거 구하는 거에다가 미부상 비율 이렇게 곱하면 바로 미부상 고사 결과 모지수가 나와요. 특정 위험에는 그렇습니다. 자,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몰라요. 그럼 기준이 되는 게 뭐더라? 평년이더라. 그래서 평년 결과 모지수에 누적, 수학 감소, 한산 개수를 곱해주는 거고요. 만일에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살아있는 거에서부터 줄어들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거 뭐?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는 살아있는 게 뭐예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빼준 거죠. 이게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누적 수학 감소 한산 개수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누적 수학 감소 한산 개수는 뭐야? 맞죠? 그거 뭘까요? 자, 잔여 수확량 비율에 결실류. 잔여 얼마만큼 수확할 수 있어? 근데 결실이 얼마만큼 된대? 그거 빼면 나머지 감소되는 게 나오겠다. 그죠? 근데 만일에 0보다 작다면 0이 되겠더라. 그러면 잔여 수확량 비율은 제가 기준 일자, 사고 일자만 알면 구할 수 있다고 했고 업방에 산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구할 수 있고 이걸 문제로 풀라고 나오는 건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럼 결실률 구하는 건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전체 계하수가 몇 개인데 결실이 얼마나 됐지? 실제 결실된 거 얼마야? 이거 찾는 거예요. 그죠? 자,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실제 감소된 게 몇 개지? 감소된 걸 바로 구했잖아요. 구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 미보상 비율은 종합위험 수학 전거도 있고요. 특정위험 과실손해 미보상도 있어요. 내 거 곱해요. 내 거 접수할 때 미보상 비율 곱해요. 그래서 특정위험 과실손해 조사 때 미보상 비율을 곱합니다. 됐나요? 잔류 수확량 비율 업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식이 약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식을 암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줍니다. 자, 1일자부터 7일자까지는 원래 98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1식 빼나갔네요. 빼나갔어요. 딥 공식은 이렇게 해서 나왔대요. 그러면 이 공식을 외워야 될까요? 외우실 필요 없다고요. 준다고요. 그죠? 주기 때문에 찾아서 대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잔류 수확량 비율표 이거 공식까지 외워야지 그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다 봤어요. 법분자는 건 뭐가 중요하더라? 수학 전과 수학 개시 후로 나누지더라. 피해율을 고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평년 결과 모지수로 하는데 이 고사 결과 모지를 수학 전 거, 수학 후 거 합해 주더라라는 거죠. 수학 전에 고사 결과 모지를 구하는 게 다르고 수학 개시 후에 고사 결과 모지를 구하는 게 다르더라. 수학 전에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그죠? 수정 불량 한산 고사 결과 모지수 뺀 게 정말 살아있는 결과 모지더라.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평수미 그죠?
평, 살, 미 똑같이 간다고 했어요. 우리 보통 종합이음처럼. 하지만 수학 개시 후는 실제로 수학 줄어든 거 바로 계산해요. 그래서 수학, 감소, 한산, 고사 결과모지수를 바로 구했기 때문에 미보상은 그 구한 거에다가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해준 바로 미보상, 감소, 고사 결과모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학, 감소, 한산, 고사 결과모지수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모지수를 빼주면 실제로 죽은 거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 더해서 피해율을 산정하더라. 그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러면 뭐 개수 이런 거 새로운 거 나오는 것들 다 암기하셔야 되겠죠. 수정분량 한산계수 어떻게 구하지? 수학감소 한산계수 어떻게 구하지? 그리고 수학개시 후는 사고가 한 번만 나는 거 아니죠. 수학개시 한 번 나고 두 번 나고 세 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수학감소 한산계수란 게 1차에도 나오고 2차에도 나오고 3차에도 나오겠죠. 그거 각각 나오면 전부 다 더한 거를 여기다 곱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누적이란 게 붙은 거예요. 왜 누적이 왜 붙어있지? 사고가 여러 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1차, 2차, 3차 다 수학감소 한산계수를 다 더해서 여기 곱해주면 되는구나. 잔여 수학량 비율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2차, 3차 사고가 나면 이 누적 수학감소 한산계수를 곱해줘 다 더해서. 그죠? 만일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는 응용 문제가 되겠죠. 2차, 3차. 더하는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법분자 예시 문제하고 종합적으로 보험금 계산 플로우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오늘 제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죠. 저는 올해 김장을 늦게 해가지고 어제 이제 김장 양념을 했거든요. 저희도 항상 동생 집하고 김장을 나눠 먹다 보니까 김장을 적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 4, 50포기 정도 양념을 하고 어제 오늘은 이제 동생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내일 비비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온전하게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오늘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갖고 아침에 저를 위한 선물로 영화를 한 프로 봤어요. 영화 제목이 먼 훗날 우리라는 영화였는데요. 굉장히 슬펐어요. 슬프고 공감이 되기도 하고 보면서 예전 추억들도 많이 생각이 났지만 그 영화에 있는 내용처럼 아버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덕분에 아버지하고 통화도 하게 됐고 영화 보면서도 많이 울었고 또 아버지하고 통화하고 나니까 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실은 오전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잠겼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더 차분하게 강의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실은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실은 뚱뚱 부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 얼굴 사진 안 올렸어요. 눈이 너무 많이 부었어요. 왜 선생님 오늘 얼굴 사진 안 올렸지? 궁금하실 것도 같아서. 그죠? 성탄절인데 혹시 이 강의 듣고 있으신 분은 성탄절에도 공부를 하고 계신 거다. 그죠?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응원 드리고요. 공부하시고 노력하신 것만큼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